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2020년부터 이런 오르는 장을 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주식들이 10배가 나고 20배가 나고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걸 이제 화제가 되면서 이걸로 돈을 벌었다 혹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굉장히 많은 주식이 내가 정말 이 성장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021년 지금 11월 14일이네요. 요때 이후로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몇 배씩 난다 이런 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누군가가 굉장히 좀 궁금해해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면 이제 보통 몇 배가 날 건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이게 2배, 3배 이 정도 생각하면 약간 뭐랄까요,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몇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10배 나서 수익을 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너 얼마 벌었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10배 난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1000%가 찍혀 있어. 과연 내가 번 돈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이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이 과정 속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굉장히 반복하거든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 이 내려가는 순간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 하락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적은 하락을 경험했겠지만 많은 급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예요. 혹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당장 높진 않지만 누군가가 밸류가 높다라고 인식을 하던가,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이 회사를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벤트가 났든 간에 누가 주식 10%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트리거에 불과하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요. 이벤트 생겨서 갑자기 내려간다. 그러면 이 고평가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기가 샜는데, 어쨌든 멀리서 봤을 때 한 50배 난 종목이 있다 쳐요. 현대미포조선 예전에 이제 48배 이렇게 났었는데, 이거 났던 종목을 다시 보면은 지금 돌이켜보면 와 이거 50배 요때 가지고 있었으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요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다 끌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이 과정 속에서 많은 뜨고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거지만 이 순간순간마다는 다 하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금액이 커질수록 이거를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퍼센트로만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게 얼마를 버느냐, 많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많은 돈을 벌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현금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주가가 빠질 때마다 더 베팅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그 종목이 아무리 빠져도 나는 이 종목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거야,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사에 대한 확신도 중요하지만 가격에 대한 확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가격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확신인 거죠.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싼 가격에 대한 확신인데, 요즘에 롱텀하게 투자하는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싼 가격에 대한 확신은 없고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가면은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은 이러이러해서 미래에 굉장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얼만데, 그리고 실제로 다른 회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허용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올라가는 구간에는 아까 말했죠. 제가 1번 싼 가격이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한 확신인데, 올라가는 구간에는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돼요. 왜냐?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방식이라면 기업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내가 이걸 믿고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다면 아마 기업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퍼센트로 생각할 게 아니라 주가가 반토막이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도 이거는 정말 싼 가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야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최소한 5천만 원에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 100만 원으로 10배 나는 거 이거 이렇게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10배 나봐야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억으로 2배만 나도 1억을 더 버는 거죠. 플러스 1억.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으려면 맹목적인 걸 제외하고는 굉장한 검증이 필요해요. 그 검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이해가 있고 산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다 이해하면서 가격이 진짜 싸다는 거를 스스로 믿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검증이 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몇 배가 나느냐를 앞으로는 생각하기보다는 여태까지는 몇 배가 쉽게 잘 나는 장세였어요. 최근에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가 오면서 다들 느꼈다시피 몇 배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죠. 점점 장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박스권으로도 가고 특히 고밸류 받는 종목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펀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갑자기 가지기 시작하고 하락장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는 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찾아볼 일이 없죠. 불안할 때만 찾아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을 튜브에서 혹은 블로그에서 찾아볼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종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보고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1년의 수익률 요거를 몇 프로로 목표를 잡아야 될지 요 얘기를 할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50%는 잡아야 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PM들이 20 몇 프로다 보통 이제 25% 이런 얘기를 하죠. 3년에 2배면 26%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이 넘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25, 26 요거를 맥스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버핏이 Q&A를 한 영상만 봐도 내 전성기가 50년대라고 하는데 그 이전이었는데 51년에 그레이엄으로부터 같이 투자를 배우고 그때부터 투자했던 그 시기가 나에겐 전성기였다. 그때 10년간 나의 수익률은 50% 이상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에 스몰섬 돈이 적게 근데 그 적다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밀리언 혹은 many millions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십억인 거죠. 수십억 정도 굴리는 거는 50%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흘리듯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버핏의 수익률 지금 얼마 하고 있나요? 어쨌든 뭐 평균적으로 한 20%대라고 생각을 하죠. 요 정도를 내가 감히 어떻게 버핏의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냐 하면서 자신을 겸손이라는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20%를 타겟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틀이 20%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했죠. 옛날에 제가 무슨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박스 안에 벼룩을 가두면 딱 요 정도 뛴대요. 여기 천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풀어줘도 요 정도 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벼룩을 정말로 더 긴 박스에다가 가두면 얘는 요 정도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도 요 정도 뛴다는 거죠. 이 얘기가 사실 금방 즉흥적으로 생각나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고의 틀을 꼭 가둘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저 역시도 예전에 20몇 프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나도 모르게 다이버시피케이션을 너무 많이 하죠. 분산을 너무 많이 해서 예전에 말했죠. 제가 펀드 운영할 때 100억 하면 10에서 12개씩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했다고. 그리고 이게 습관이 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엑싯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혼자서 투자하던 흔히 말하는 전업 투자를 하던 시절에도 이 금액도 안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적겠지만 이 정도의 분산을 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디스탄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가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50% 그냥 잘 베팅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 한 개 혹은 이거를 한 번 더해서 2개 정도만 1년에 발굴해도 나오는 수익률이에요. 50%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녹음을 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지향하는 수익률, 그들은 1000억을 굴리고 1조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버핏도 얘기했죠. 금액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거는 유니버스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유니버스라고 하면 내가 투자로 삼을 수 있는 유니버스란 걸 작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운용력들은. 그래서 내 유니버스는 요만큼이야. 이 안에서 내가 요만큼 픽해야지 라는 게 있는 건데 이 유니버스에 포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막 1000억인데 스몰캡 시총 1000억짜리는 유니버스에 들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또 1조로 갈수록 이 1000억짜리는 못 넣어요. 이거에 5%만 해도 50억인데 50억 해가지고 이 1000억짜리 하면 20개를 모아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풀이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좁아지고 라지캡만 계속 가져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운용하기가.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제 자산이 나중에 1000억 혹은 1조 요 정도까지 커지면 그래 20%대 인정합니다. 아, 이 정도밖에 수익률을 못 낼 것 같다. 그때는 또 다른 투자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 그래 이 정도밖에 못 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운용을 할 때 이거를 경험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주식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3억 5억 뭐 많아봐야 몇십억 아닌가요? 이거 지금 매니 밀리언즈에 다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50%를 지향하지 않고 20몇 %를 지향하면 우리는 작은 박스에 가둔 벼룩처럼 이렇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한 얘기네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나를 작은 박스에 가두지 말라. 이거를 가두면서 나의 수익률은 딱 여기에 제한이 된다. 이번 버핏도 자기가 청년이 돼서 돈 매니 밀리언즈 정도 투자한다면 수십억 투자한다면 50% 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50%를 지향하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 비슷한 녹음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여봤고,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뭐 2020년, 21년 요 시기와는 다르게 요즘에 수익률이 좀 저조해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수익률이 왜 저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타자 같은 종목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구성한다고 하잖아요. 때로는 방어적인 종목, 공격적인 종목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내 수익률이 좀 저조한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 제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인내심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인내심이라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기를 A라는 종목을 사고 나서 인내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거죠. 사고 나서 어느 정도 긴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본이고 저는 사기 전에 인내심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손이 나가잖아요. 특히 수익률이 안 좋을수록 손이 나가기도 하고요. 싼 게 많이 보이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싼 게 많이 보인다라는 말이 기회가 많다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기회라는 거는 제가 오늘 글에도 올렸지만 1년에 한두 번 있는 게 기회지 매주 한 개씩 뭔가를 발견한다 혹은 매달이든 간에 되게 잦게 발견하면 그거는 기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이거 정말로 꼭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니까 공이 자꾸 일로 가고 막 사람들은 야유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를 안 치고 이것도 뭐 괜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치게 된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서 비롯한 건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12년 그래서 2014년에 걸쳐서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되게 천국 같은 시기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전에 대세 상승을 일으키는 몇몇 종목이 있었고 이제 그게 좀 소멸되면서
이 가치 주장이 왔는데요. 정확하게는 2011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상승은 이제 13년, 14년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요때 조성이 되고 요렇게 올라갔는데 그때는 정말로 지수는 박스권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고르는 종목마다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뭐 날아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반대로 2019년, 18년 요 시기 동안 저는 굉장히 수익률이 저조하게 됩니다. 왜냐? 나도 모르게 수익률이 잘 나다 보니까 이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고 매력적인 게 되게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편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매력 있고 이건 이것대로 매력 있고 사실 뭐 종목들 다 들여다보면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 각자의 리스크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거 매력적이라고 그거 태우고 저거 매력적이라고 이거 태우면 무슨 한 10개, 12개씩 이렇게 사게 되는 거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 8개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개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리가 없죠. 기회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는 마치 기회가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종목을 많이 담았다 이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게시글에 썼다시피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은 하되 이거를 편입하는 건 또 다른 문제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매일매일 보는 거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편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종목 분석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을 낮추려다 보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하게 되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나에 맞는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진짜 한국에서 이제 볼 게 없으면 글로벌 주식을 요즘에 좋은 사이트 많죠. 글로벌 주식을 이게 소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PBR 순으로 보는 거 좋아하는데 PBR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 종목들 빼고 그래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와치도 보고 어느 날은 파키스탄 모 회사 그런 회사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 매매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제가 이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내가 가진 종목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며 저기는 지금 내가 만약에 거래를 한다면 매력적인가를 매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매번 사업 보고서를 읽고 하지만 정작 올 한 해 편입한 종목도 없고 편출한 종목도 없다. 그런 것처럼 거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우리가 수익률이 저조한 건 잘못 편입한 종목들 때문이거든요. 괜찮은 거 되게 많아요. 괜찮네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산다. A, B, C, D. 꼭 그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든지 조금씩 내려가든지 해서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굉장히 저조하게 만듭니다. 사실 버핏도 그런 얘기 했어요. 먼 건지 버핏인지. 좋은 회사를 발견해 놓고 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게 내일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손을 뻗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음식료 회사는 이렇게 한 2001년, 2년 때부터 올라가지고 한 2015년까지 계속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부할 때는 한 2010년, 2011년이었고 요때 좀 애매해서 못 샀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도 한창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종목도 매번 공부하거든요. 저는 이 회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도 못 사고 있어요. 마음은 바로바로 지금이라도 손을 뻗어서 저거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지 않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비교해보면 그 종목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거나 혹은 제가 차선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종목들하고 비교해도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너무 좋고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버핏이나 원거가 말했던 내일이 올 수도 있고 5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쳐라라는 게 저는 기회가 온다는 건 그러니까 분석을 해두라는 건 당연히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인 거고 기회가 온다는 건 당연히 가격입니다. 그 가격이 올 때까지 안 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내 수익률 저조한 게 2차전지 혹은 반도체 이런 종목이 없어서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없어도 내가 정말로 포트폴리오를 엄선했다면 수익률이 저조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엄선해서 종목을 고르고 있는가 요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점점 제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